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거죠. 마약이 한 번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년 9월 달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 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마약검사 2명 인사조치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사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무 뺏어가지고 1차 장산하러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경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백혜룡 경정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경은 뚫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열려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74kg, 2,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이 대한민국 심장부에 뿌려졌는데 수사를 책임지겠다던 검찰은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던지며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관세청장의 무능한 답변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허탈함을 함께 느낀 바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검찰 수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건 한때 검찰 개혁의 상징이었던 이문정 지검장이 진실을 쫓는 현장의 수사관을 향해 마약범에게 속았다며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12월 한 달간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잔혹한 폭로의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백혜룡 대 이문정 또는 백혜룡 대 검찰 합수단 갈등 국면의 타임라인을 자세히 정리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 이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내용,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이름들, 국회 법사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 취급했던 수사 기록들은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열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 줍니다, 검찰은. 그리고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했을 때 취급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합수팀 꾸렸잖아요.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과 경찰 인력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이호영, 김병찬, 박현수,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당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련자들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이 초대형 마약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입니다. 인천지검에서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강력부장이었던 김현실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력부장 신준호, 그리고 강력부 부부장이었던 윤국권이 핵심 라인에 있었습니다. 조직도의 지휘라인 전체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이후 승진과 영전을 했습니다. 이후 마약 수사를 하는 부서에 있거나 일부는 현재 합동수사팀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위를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 이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자, 심우정 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서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어요. 다음 PPT 주세요. 신준호,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가지고 강력부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윤국권 부장검사, 강력부 부부장에서 부장검사가 됐어요. 지금 인천세관 마약 사건 합동수사팀 단장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김현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이후에 승진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가 됩니다. 현재 대검찰청 마약기획관 보임되고요. 다음 PPT 주세요. 예.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천 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은폐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가서 다 승진해가지고 대검이 합수단을 동부지검에 꾸린 게 6월이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수사 지휘를 넘겨받은 건 8월 말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결국 백경정은 10월 12일 합수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문정 지검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아주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라꾸라꾸 침대까지 요청할 정도로 야근할 기세가 대단하다며 마치 자신이 백경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척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침대의 진실을 아십니까? 백경정의 폭로에 따르면 검찰은 그 간이 침대 하나조차 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경정은 16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비로 침대를 사야 했습니다. 침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총과 칼이라 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즉 킥스 사용 권한도 거부당했고 2023년 당시 영등포서의 수사 기록 열람조차 차단당했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의 전결권까지 뺏어버렸습니다. 수사관에게 도구는 하나도 주지 않고 손발을 다 묶어놓은 채로 침대 사줬으니 열심히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이문정 지검장이 말하던 브레이크와 우산의 실체였습니까? 백경정은 11월 12일 고백했습니다. 파견 이후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수사도 착수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갈등이 폭발한 건 12월 9일이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합수단은 세관 공무원들의 범행 가담도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도 모두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이문정 지검장이 SNS에 올린 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백경정을 사리 분별 못하는 무능한 수사관으로 낙인 찍어버린 셈입니다. 백경정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장 검증 조서 89쪽을 공개하며 검찰이 실황 조사 영상의 일부분만 짜깁기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백경정은 말합니다.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려는 자들뿐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백경정이 공개한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들이 공항을 통과할 때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등 검찰이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기초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12월 17일 결정적인 사건이 또 터집니다. 백혜룡 팀이 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합수단의 검찰이 기각해버린 겁니다. 수사를 하라고 사람을 불러놓고 수사의 첫 단추인 영장 신청부터 검찰이 가로막은 겁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수사 대상인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영장을 직접 심사해서 기각한다? 이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 아닙니까? 백경정은 분노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거냐며 검찰 중심의 합수단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결국 지난 12월 20일 백혜룡 경정은 이문정 지검장과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공개된 대화 속 임 지검장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백경정은 중요 참고인이니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그의 손발을 묶으려 했습니다. 이에 백경정은 꼼수로 꾸려진 합수팀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라며 대검과 국수본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임 지검장은 백경정의 파견을 해제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원래 내년 1월 중순까지였던 파견 기간을 한 달이나 앞당겨서 백경정을 쫓아내려 한 겁니다. 백경정은 이를 두고 대검과 이문정이 내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 오래전부터 작업해온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대명사였던 이문정 지검장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동료의 입을 막는 입틀막의 주역이 된 현장입니다. 더욱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건 이문정 지검장의 다음 행보입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마자 그녀는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에 자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 구조 개혁에 성공을 바란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산적한 의혹은 덮어버리고 자신은 개혁의 선구자인 양 포장하며 새로운 권력기구로 자리를 옮기려는 출구 전략 아닙니까? 이문정 지검장님, 당신이 말하던 검찰의 브레이크는 진실로 향하는 수사를 멈추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백혜룡 경정은 말합니다. 국민의 부름과 명령에 응해 마약 게이트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이죠. 이제 검찰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상설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이 거대한 마약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을까요? 권력은 진실을 잠시 가릴 순 있어도 결코 지울 순 없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가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